목요일, 민주는 식탁에 앉아 맥주 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편의점에서 4캔만 원짜리 수입 맥주 한 묶음만 사왔다.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될 때 취기가 오를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위층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가 멈추자 아내 지영이 외출 준비를 거의 마쳤음을 직감했다. 평소 목요일이면 민주는 아내의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곤 했다. 부모님이 딸 은서를 데려가 주셨고 지영은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러 나갔다. 민주는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며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을 냈다. 민준의 부모님은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아내는 친구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적어도 민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영이 욕실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지난주 화요일 지혜와 가졌던 점심 식사를 떠올렸다. 그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더 자주 가거나 배달 서비스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식당 입구를 주시했고 곧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관찰하며 민주는 식당 안을 둘러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31번 테이블로 다가왔다. 지혜는 지영의 오랜 친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민주는 그녀를 꽤 좋아했는데 친구들 중 유일한 기혼자였기 때문이다. 지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긴장을 완화하는 재주가 있었다. 물결치는 검은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진 지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리가 길었다. 그녀의 남편 정우는 그녀를 하늘이 주신 선물로 여겼고 그 애정은 상호적이었다. 지혜는 맞은편에 앉으며 민준에게 만나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지혜가 민준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지혜 씨. 민준이 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지영이 없이 여기서 만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지만 지영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시니 꼭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 월요일이 지영이 생일인데 깜짝 파티라도 계획 중이신가 해서요. 민주는 지영의 생일이나 점심 식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혜의 눈에 스치는 슬픔을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죠? 민수 씨와 지영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 잘 알아요. 두 사람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봐왔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지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지 2달 정도 됐어요. 지혜가 털어놓았다. 민주는 멍해졌다. 농담이죠? 아주 질 나쁜 농담이네요. 그가 지혜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하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3개월 전쯤 민준 씨가 큰 프로젝트를 맡은 뒤로 지영이가 우울해 보였어요. 직장에서도 예민해졌고 우리랑 만날 때도 평소보다 지루해 보였죠. 마티니 몇 잔을 마시고 나서야 민준 씨가 보고 싶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두 사람이 마치 그저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느껴진다고도 했고요.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지혜가 주문한 코울슬로 샐러드와 레몬 아이스티를 놓아주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지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얼마나 비밀스러웠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민준은 지영이 불행하다면 분명 자신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감정에 대해서는 늘 솔직하다고 믿었다. 그는 지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놈이랑 잠도 잤나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아니에요. 지영이는 평소에 꽤 개방적인 편이라 저도 이런 행동이 의외였어요. 민준이 대꾸했다. 그거 알아요? 내가 대화해본 모든 여자들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다들 일상에 치여 산다느니 어쩌니 하며 불평하죠. 지혜가 말을 이었다. 지영이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 모두 공감하며 지영이처럼 예쁜 여자를 민준 씨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밤 제 여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동생분이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죠? 민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솔직히 제 여동생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지혜가 답했다. 차를 가져온 종업원이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 세웠다.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바람을 피우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에게 복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제가 17살 때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절 외계인 취급하더군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전부라고요. 그 환경이 저와 제 동생에게 다른 영향을 줬어요. 저는 불륜이 관계를 망친다는 걸 깨달았지만 동생은 서로 사랑만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동생을 사랑하지만 그 생각은 분명 틀렸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 동생 가희가 지영이에게 집에서 사랑을 못 찾겠으면 밖에서 찾으라고 부추겼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한나와 가을이까지 가세해서 더 나은 파트너를 찾고 비밀로 하는 법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죠. 미혼인 그들에겐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였겠지만 지영이에겐 달랐나 봐요. 지영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희의 말이 지영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준이 물었다. 아내의 충실함에 확신이 서지 않자 추가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것 하나 듣기 좋은 말은 없었지만 민준은 항상 지식이 곧 힘이라고 믿었다. 다음 주에 성훈과 그의 일행이 붉은 말이라는 호프집에 합류했다. 지영은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와 함께 춤을 배우러 갈 계획을 언급했었다. 여러 명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성훈이 끼어들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이름을 알게 된 민준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성훈이라는 놈에 대해 말해줘요. 민준이 요구했다. 지혜는 민준의 단호한 말투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조성우는 소문난 남봉꾼이에요.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들이대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넘어올 것 같으면 누구에게나 관심을 보입니다. 상대가 유부녀든 아니든 특별히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해요. 그저 꼬시는 과정 자체를 즐기죠. 지영이는 처음부터 그의 눈에 띄었지만 그날 밤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지영이를 쫓아다녀요. 지영이는 그를 밀쳐내는 대신 교묘하게 피하기만 하죠. 조성우는 이미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로 한 번 더 구설에 오르면 해고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멈추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사내 식당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제가 지영이에게 한마디 했더니 그냥 친구일 뿐이고 성훈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며 방어적으로 굴더군요. 지영이의 고민을 이해해요. 제가 민준 씨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지영이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더니 민준 씨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며 슬퍼하더군요. 그 후론 저도 지켜보기만 했어요. 직장에서도 좀 잠잠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3주 전에 사단이 났죠. 지혜의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식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가 고작 그런 가벼운 유혹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질투심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아내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를 방치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너무 몰두했던 건 아닌지 자문해 보았다. 프로젝트 끝에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너무 과했는지도 모른다. 3주 전의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괴롭혔다. 정말 알고 싶은 게 맞을까? 다음 5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고 민주는 지혜의 폭로를 곱씹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남자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논리가 어렴풋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자신이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숨긴 것은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었다. 물론 진실을 은폐한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으로선 그녀의 행동을 일단 덮어두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었다.
아내와 대화하며 걱정되는 부분을 공유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솔직해지고 성훈과 거리를 두기로 약속한다면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주 전 그 밤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얼마나 심각했나요? 그가 물었다. 이 질문과 함께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정신을 바짝 차린 그는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정말 안 좋은 이야기예요. 민준 씨 3주 전에 우리는 다시 춤추러 붉은 말에 갔어요. 성훈과 그 친구들이 왔고 다 같이 어울려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영이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성훈이 밤새 지영이에게 술을 권했거든요. 지영이는 취해갔죠. 제가 지영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지영이가 손에 팬티를 들고는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며 거의 인사불성인 채로 말하더군요. 저는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영이를 우리 테이블로 데려왔어요. 한나와 가을이에게 지영이가 너무 취했으니 집에 보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영이와 성훈이 너무 밀착해서 춤을 추는 게 보였어요. 거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민망한 동작들이었죠. 단체 춤이 끝난 뒤의 일들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노래가 끝날 무렵 지영이가 성훈의 주머니에 자기 팬티를 집어넣는 걸 봤거든요. 불행히도 호프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고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호프집 전체에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훈은 비열하게 웃으며 지영에게 다가가 진하게 키스했다. 성훈의 친구 중 한 명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 지영이 저항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저 순응했다. 민준의 반응을 살피던 지혜는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민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수를 하고 세면대를 꽉 움켜잡았다. 지영이 새벽 2시 30분쯤 지혜의 전화를 받고 늦게 들어왔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지혜는 지영이가 너무 취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갈 거라고 했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기에 민주는 지영이가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게 챙겨준 지혜와 친구들에게 늘 고마워했다. 그는 그날 밤 지영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도 느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녀가 그놈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밀었다. 그는 대면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평정심을 되찾은 뒤 테이블로 돌아오자 지혜의 얼굴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민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든 채 지혜에게 더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민준 씨, 그게 전부예요. 지혜가 답했다. 최근 한나네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술을 마시며 속옷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영이는 성훈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지만 성훈은 계속 지영이를 쫓아다녔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봤죠. 제가 다가가자 말을 멈추더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민준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오자 지혜가 설명했다. 민주는 재빨리 계산서를 챙겨 신용카드를 꺼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처음부터 확실히 겁을 줄 생각입니다. 민준이 제안했다. 그러자 지영이 말했다. 이번 주에도 붉은 말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이번 목요일에 그들이 거기 가면 제가 밖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는 지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그가 물었다. 한나는 박사 학위. 금요일 아침 일찍 면접이 있고 가을이는 플로리다에 있는 오빠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엔 지영이가 우리랑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테이블 너머로 민준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다.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냐고 묻는 게 우습겠지만 이건 제 집 번호예요.
언제든 대화가 필요하면 전화해요. 그녀의 남편은 부부 상담사였기에 그와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터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지혜 씨.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앞날이 불투명했지만 민주는 현재 상황을 직시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민주는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리를 일어서서 카드를 결제하고 나갔다. 수요일. 오늘은 민준이 맡은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날이었다. 평택의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부품 공급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설비 구축 기간을 2개월이나 단축했고, 불안정한 물류 상황 속에서도 최소 일주일치의 재고를 확보했다. 전화 2통으로 모든 계획이 확정되었다.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2달 일찍 완료될 것이며, 이는 국방 예산 수십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과급 또한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의 명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평소 같으면 배부른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워해야 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 마주해야 할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직접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아내의 업무용 이메일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인사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적인 계좌로 연락했을 것이라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민주는 지영의 야후 메일 계정을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집 컴퓨터를 뒤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비밀 계정이 따로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자신이 기계 치임을 인정하며 홈 CCTV나 음성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지킬 것인지 끝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싶을 뿐이었다. 지영은 딸 은서를 시댁에서 데려와 그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민준이 중국집 배달을 시키며 뭘 먹고 싶냐고 묻자 지영은 우리가 만난 지 10년, 결혼한 지 8년인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었다. 민주는 비꼬는 말투를 누르며 그저 당신이 아직도 이 생활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곧 전화기가 울렸고 지영은 샤코 식당 이름을 언급하며 메뉴 하나를 더 추가해달라고 했다. 어제 그 충격적인 소식만 아니었다면 1시간 일찍 퇴근해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프로젝트 시작 전이라면 벌써 2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금요일에 이렇게 일찍 귀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지영이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와인병을 꺼내려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멈춰서서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31살의 지영은 여성으로서 가장 빛나는 미모를 뽐내고 있었다. 152cm의 작은 키였지만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도 숨길 수 없는 매력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은 머리카락 사이로 더욱 돋보였다. 그녀가 몸을 돌려 활짝 웃자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운 좋은 남자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이 다시 그를 덮쳤다. 여보, 일찍 왔네. 일은 잘 됐어? 그녀가 다가와 민준의 입술에 키스했다. 응, 잘 됐어. 부품 공급에 큰 진전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한 달은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운 거 알아. 기밀 사항이라 자세히 말은 못했지만 당신과 은서가 내 1순위라는 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 우린 안전해.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안심시켰다. 그녀의 눈에서 후회나 죄책감을 찾으려 했지만 자신이 상상을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인 민주는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했고 타인에게도 그것을 기대했다. 그의 방식이 때론 무뚝뚝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꾸밈 없는 태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 방식은 34년 인생 동안 그를 잘 지탱해 주었고
지금까지는 바꿀 이유가 없었다. 여보, 그녀가 답했다. 우리 둘 다 당신 사랑하고 이해해. 당신이 더 자주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녀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감동한 건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면 당신한테 뭐가 좋은데? 그녀가 봉투에서 음식 상자들을 꺼내며 물었다. 일단 두둑한 성과급이 나오겠지. 정확한 액수는 승인이 나야 알겠지만 꽤 클 거야. 게다가 이번 정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회사 평판도 올라가고 프로젝트 책임자인 나한테도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겠지. 다른 업체들이 내 노하우를 탐내고 있어. 윗분들도 그걸 아니까 내가 협상만 잘하면 여러 특전을 챙길 수 있을 거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 민주는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집어 먹으려다 포크로 바꿔들며 설명했다. 내가 전에도 이 얘기했던가? 기억 안 나는데, 여보. 그녀가 답했다. 당신이 말 못할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한 건 기억나. 아주 유망해 보였지만 그 뒤로 우린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녀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짓다가 금세 밝아졌다. 이제 우리 남편이 돌아온 것 같네. 그녀가 더 활기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주는 그녀를 쓱 쳐다보며 미끼를 던졌다. 내일 밤엔 어느 바에 갈 거야? 퇴근길에 들러서 다들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봐줄까?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아, 사실 내일은 붉은 말에서 단체 댄스를 배우기로 했는데 당신 퇴근 전에는 끝날 것 같아. 그녀는 오렌지 치킨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서는 춘권을 다 먹고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썼다. 민주는 그릇을 치우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는 거실로 딸을 안고 가기 전 1시간 동안 책을 한 권씩 읽어주며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소파에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무릎 위에 읽다만 책을 올려둔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딸을 안고 위층 침실로 올라가 부드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내일 닥칠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다. 딸아이가 부모와 함께했던 이 평온한 밤들을 기억해주길 바랐다. 앞으로 닥칠 고난을 걱정하는 대신 그는 눈물을 닦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휴대폰을 찾아냈다. 침실 협탁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함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찾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성훈, 안녕 자기야. 정말 즐거웠어. 성훈, 어젯밤 당신이랑 친구들 춤추는 거 보니까 좋더라. 지영, 나도요. 민준 씨는 목요일마다 늦고 시부모님이 은서 봐주시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성훈, 당신 남편 좋은 사람 같네. 당신 자유롭게 해주고. 지영, 네, 멋진 분이죠. 평범한 메시지들은 몇 주 뒤 이 대화로 바뀌었다. 지영, 지혜 언니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관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다 눈치챈 것 같아요. 성훈, 정확해. 오해받고 싶진 않지. 지영, 언니가 민준 씨도 우리 행동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영, 게다가 다른 남자한테 제 고민을 다 털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민준 씨랑 대화해 볼게요. 성훈, 이해해.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필요하면 친구로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민주는 아내가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프로젝트에 쓸 식품 등급 스테인리스강 공급 업체를 찾느라 며칠을 고생하던 때였을 것이다. 그때 폭탄이 떨어졌어도 그는 몰랐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메시지들은 겉보기엔 무해해 보였지만 민주는 그놈이 아내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아내는 왜 그걸 모르는 걸까? 더 아래로 내리자 다음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지영,
오늘 대답해줘야 해요. 성훈, 무슨 소리야. 지영, 친구들이 나한테 화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나도 그들을 탓할 순 없어요. 만약 민준 씨가 내 행동을 알게 되면 날 떠날지도 몰라요. 성훈, 그럼 내가 민준 씨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영, 무슨 영상요?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못 봤잖아요. 성훈, 현우가 거기 있었고 폰으로 찍었어. 내가 삭제하게 할게. 지영, 삭제해줘요. 그럼 제가 신세지는 건가요? 어젯밤 일 이후로 민준 씨를 잃을 순 없어요. 성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잖아.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취했다고 화라도 냈어? 지영, 웃기지 마요. 모든 게 엉망이 된 건 사실이니까 거기서 멈춰요. 성훈, 그럼 나랑 섹시하게 춤춘 것 때문에 남편한테 용서 빌기라도 하는 거야? 그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당신 정말 가증스럽네. 어젯밤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 그건 민준 씨와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제 돈이나 돌려줘. 지영, 속옷 돌려주고 그 빌어먹을 영상 확실히 지워요. 성훈, 세상에 당신 꼭 고급스러운 여자처럼 말하네. 민준 씨는 당신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자격 있어. 성훈, 아니 그 남자는 당신 같은 여자를 둬서 운이 좋은 거야. 그가 당신을 아끼긴 해? 당신 맨날 혼자 나돌아다니잖아. 지영, 나 챙겨줄 사람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친구로 남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요. 성훈, 미안.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고 나서 저녁이나 사줘. 지영, 영상 아무도 못 보게만 해줘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랬죠. 성훈, 처녀들의 파티. 브라이덜 쇼워 얘기 들었어. 성훈, 파티 취소됐다며? 우리 저녁이나 먹을까? 지영, 별로예요. 미안해요. 성훈, 에이, 남편은 일하러 가고 친구들도 당신 혼자 뒀잖아. 친구로서 저녁 한 끼 하는 건데 뭐 어때? 사내 식당에서처럼 수다나 떨자고. 게다가 당신 나한테 빚진 것도 있잖아. 지영, 알았어요. 8시에 붉은 말에서 봐요. 성훈, 아니 쉐라톤 호텔에 있는 TGF에서 봐. 거기 술도 맛있고 취객들 방해받기도 싫어. 너무 취하면 방 잡고 자면 되니까. 지영 좋아요. 하지만 그냥 친구끼리 저녁 먹는 거예요. 영상 안 퍼지게 해준 건 고마워요. 회사 사람들이 이미 알게 된 건 정말 최악이지만요. 성훈 걱정 마. 성훈, 현우가 영상 지운 거 확인했어. 곧 다른 스캔들이 터지면 당신 일은 잊힐 거야. 8시에 봐. 민주는 그때 깨달았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식당, 바,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몇 번이나 더 봐야 할까? 이 일이 어떻게 좋게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메시지 창을 닫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뒤 옷을 벗고 혼자 침대에 누웠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목요일.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즐겨 입던 작은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내려왔다. 지영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계단 끝에 멈춰선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거야. 일단 앉아. 그녀는 불안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거두었다. 오늘 처녀들의 파티 같은 건 없다는 거 알아. 나 몰래 조성훈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민준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제발.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지영아. 그가 소리쳤다.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넌 한마디도 하지 마.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내가 점심때 그놈이랑 키스한 거 알아.
붉은 말에서 같이 춤춘 것도, 춤추다 팬티 벗어서 그놈한테 준 것도 다 알아. 3주 전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매달린 이유가 그놈 때문에 흥분해서였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오늘 밤 그놈이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할 거라는 것, 그 호텔 방에서 그놈이랑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몰라. 하지만 아직 안 잤더라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여. 그는 잠시 멈춰 분노를 사겼다. 지영아, 넌 성운의 존재를 숨기며 나를 속였어. 그 저질스러운 춤에 대해서도 친구들이랑 노는 거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솔직히 난 이제 지쳤고 너에 대한 신뢰는 바닥났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내 행동은 이미 이 가정을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3가지 선택지를 줄게. 그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었다. 첫째, 지금 당장 저 문을 나가서 그 멍청한 놈한테 가는 거야. 오늘 밤 잠자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 선택은 우리 결혼의 끝을 의미해. 널 용서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지. 손가락 2개를 폈다. 둘째, 밤새 여기서 나랑 앉아 이 결혼을 어떻게 살릴지 나를 설득해봐.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 나를 설득하는 건 지옥처럼 힘들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에겐 은서가 있으니 50%의 확률로 노력해볼 용의는 있어. 3번째, 손가락을 폈다. 셋째, 오늘 밤 나랑 같이 가서 네 애인놈이랑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내가 그놈한테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놈이랑 단둘이 15분 동안 이야기하게 해줄게. 네가 그놈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내 눈앞에서 증명해. 만약 네가 아직 그놈이랑 자지 않았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100%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이미 잤다면 이게 우리 결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구역질이 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공포가 서려 있었다. 1, 2, 3 중에 골라. 지영아. 어떤 걸 선택할래?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식물을 삼키며 민준을 보았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얘기가 필요해. 당신 질문에 답하자면 당신이 이끄는 대로 할게. 같이 가. 이건 예상 밖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그놈을 직접 마주하는 걸 택할 줄 몰랐다. 밤새 여기서 울며 불며 변명하고 만남을 취소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아내의 무모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많았다. 민주는 차키를 챙겨 평소처럼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문을 열어주고 운전석에 앉아 도로로 차를 몰았다.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우리 사이를 정말 다 망쳐버린 거지?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 지영아, 정말 그랬어. 민주는 앞만 보며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우선 지금부터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마.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넌 나를 속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네 말을 믿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찾아내. 네가 어떻게 하든 신뢰를 깬 건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놈은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해. 직장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놈이 있는 술집엔 발도 들이지 마. 피치 못하게 마주치면 당장 나한테 전화해. 그놈이 주는 건 침 한 방울도 받지 마.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오면 모든 걸 다 털어놔야 할 거야. 내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던 내 탓도 조금은 있겠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그것도 다 말해.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 예약해. 상담사는 네가 골라. 정우 형님한테 추천받아도 좋고. 민준의 말이 끝나자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조심스레 확인했다. 그 사람이에요. 어디냐고 묻네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메시지 함에는 오늘 아침부터 온 대화들이 있었다. 성훈, 자기야, 자쿠지 있는 방 예약했어. 점심 먹고 좀 쉬자. 비키니 챙겨오는 거 잊지 마. 지영. 술로 나 꼬셔서 같이 욕조 들어갈 생각 마요. 비키니 안 가져가요.
성훈, 두고 보자고. 술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비키니 따위 필요 없게 될걸. 그리고 방금 온 메시지. 성훈, 어디야? 당신 기다리면서 와인 한 잔 마시고 있어. 민주는 답장을 쳤다. 조금 늦어.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 성훈, 오 비키니 가져왔구나. 대박. 민주는 아내에게 폰을 돌려주었다. 메시지를 읽은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지? 오늘 메시지만 봐도 넌 이미 그놈이랑 만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거야. 더 아래로 내리면 얼마나 끔찍한 게 나올까? 민준이 물었다. 넌 이게 그냥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대화들이 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정말 모르겠어? 지영의 흐느낌이 커졌다. 민준 씨 맹세하는데 난 정말 그냥 저녁만 먹으려고 했어. 잘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민주는 그녀가 참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3주 전처럼 속옷이라도 벗어줄 생각이었어? 지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지영아, 다 왔어. 화장 고치고 성훈이한테 뭐라고 할지 생각이나 해. 아, 와인은 마시지 말고. 그녀는 선바이저를 내리고 차 안에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민준 씨, 당신 말대로 성훈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 이제 알겠어. 근데 난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순진한 여자도 아닌데. 성훈보다 훨씬 멋지고 잘난 남자들도 거절해왔는데 왜 그놈한테 휘둘렸을까? 나도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아. 지영아, 넌 예쁘고 똑똑한 여자야. 이런 쓰레기 같은 수법을 알아챘어야지. 혹시 네가 자발적으로 응했던 건 아닐까? 민준이 덧붙였다. 상상해봐. 내가 술집에서 딴 여자랑 노닥거리고 오늘 밤 그 여자랑 저녁 먹으러 가면서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어땠을지. 당신이 왜 화나고 상처받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녀가 민준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뺨에 받았다. 아직은 아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지영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해?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시동을 끄고 분노를 가라앉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영아. 우리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 위야. 너희 두 사람이 우리 결혼의 근간을 흔들어 놨다고. 우리 딸이 추석은 너랑 보내고 설날은 나랑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이걸 명심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었다. 식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준은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온기를 반기지도 않았다. 식당에 들어서자 붉은 머리의 예쁜 직원이 예약 여부를 물었다. 지영이 먼저 가 있는 일행이 있다고 답했다. 직원은 안내해주겠다며 안쪽을 가리켰다. 민준은 아내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팔꿈치로 민준을 툭 치며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다가 지영이 다가가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그녀 뒤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웃음기가 싹 가셨다. 성훈 씨, 여기는 내 남편 이민준 씨예요. 우리 관계 때문에 남편이 걱정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당신 때문에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전화든 문자든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지금까지의 일은 다 잊겠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남편은 붉은 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알아요. 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팀에 이 사실을 다 알릴 거예요. 내일 회사에 가서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는 일절 거부하겠다고 보고할 겁니다. 이제 난 바에 가서 앉아 있을 테니 남편이랑 얘기 나누세요. 그녀는 몸을 돌리며 민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며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밭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다고 느꼈다.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한량 같은 놈 앞에 앉아 그를 훑어보았다. 검은 머리에 마른 체형, 옷은 잘 차려입었다. 객관적으로 매력적일 순 있겠지만 민주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앉아있어서 확실치 않지만 키는 민준과 비슷해 보였다. 그의 비열한 눈빛이 거슬렸다. 테이블 위 아내의 자리에 놓인 와인잔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비키니 입은 지영이를 보는 게 깜짝 선물일 줄 알았나 보지? 민준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지영이가 당신한테 다 말했을 것 같아? 그놈이 비열하게 웃으며 맞받아쳤다. 눈앞에 쓰레기를 보니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래, 난 이 여자랑 10년을 알고 지냈고 8년을 같이 살았어. 3개월 쫓아다닌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지. 민주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자 민주는 조니워커 블랙 더블샷을 언더락으로 시켰다. 지영씨가 남자 기분 맞출 줄 알던데. 그놈이 비아냥거리며 그녀를 위해 주문했던 와인잔을 쳐다봤다. 그래, 맞아. 민준이 맞대응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닐 텐데? 증거라도 있어? 민준의 도발에 그놈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민준은 주먹이 나갈 뻔했지만 참았다. 그럴 필요 없지. 지영이가 너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네가 그 술잔에 약 따위를 탈 필요도 없었겠지. 요즘은 뭘 쓰냐? 물뽕? 아니면 그냥 수면제? 민준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이자 그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넌 정말 비겁한 쓰레기야. 여기서 널 패해 죽여버리고 싶지만 감옥 가긴 싫거든. 지영이한테 3가지 선택지를 줬듯이 너한테도 3가지를 주지. 그의 코앞에 손가락 하나를 들이댔다. 첫째, 당장 꺼져. 내 아내한테 사과하고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둬. 도시를 떠나면 다시는 널 찾지 않겠어. 손가락 하나를 더 폈다. 둘째, 경찰서 가서 내 아내 술에 약 탔다고 자수해. 죗값 치르고 내 아내 근처엔 얼씬도 마. 내가 지켜보겠지만 직접 쫓지는 않으마. 그러고 나서 이 도시를 떠나. 세 번째, 손가락을 폈다. 셋째, 내가 복싱 클럽에 우리 둘 다 등록해놨어. 4주 뒤에 링 위에서 만나자. 신체 포기 각서 쓰고 한 놈이 기절할 때까지 패는 거야. 그리고 네가 깨어나면 아직도 내 아내 근처에 있다면 그때는 정말 도시를 떠나게 될 거다. 종업원이 위스키를 가져오자 민주는 한 번에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화끈함이 느껴졌다.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왜 저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그놈이 말했다. 민주는 살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밤에 차 타러 갈 때마다 누가 뒤에서 네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고자로 만들지 않을까. 평생 떨며 살기 싫다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야구 배트를 든 내 친구들이 내 집에 들이닥쳐 널 묶어놓고 거세할지도 모르지. 술집 갈 때마다 누가 내 술에 약을 타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내 성기를 망가뜨릴지 걱정하며 살고 싶어? 넌 겁쟁이잖아. 내 마누라가 그러더군. 어젯밤에 내가 당신이랑 잠자리하고 나서 말이야. 그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그놈이 헛소리를 짓거리길 바랐다. 오늘 밤 계획은 완벽했어. 내 마누라한테 약 먹여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가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려?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왼손으로 그놈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앉은 상태라 제대로 힘을 실을 순 없었지만 오른손으로 그놈의 코를 강하게 내리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의 콧뼈가 으스러졌다. 그놈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움켜쥐었다. 그놈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자 민주는 그러라고 소리쳤다. 경찰 불러, 이 멍청한 놈아. 내 술잔에 남은 약 성분이랑 내 입으로 자백한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고. 경찰은 10분 만에 도착했다. 근처 서브웨이에서 식사 중이던 순경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진술을 듣고 남은 술과 잔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성운의 몸을 수색하자 하얀 가루 봉지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민준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증거물로 가져갔다. 녹음 파일에는 성운이 약물 사용과 성폭행 계획을 모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준과 지영은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다. 조사를 마친 뒤 한 경찰관은 민준에게 아내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걸 막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영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성우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지영의 폰으로 부모님께 상황을 알렸다. 부모님은 은서를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며 내일 은서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겠다고 하셨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끄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영은 안전벨트를 풀고 민준에게 안겨들었다. 민준은 그녀가 어깨를 적시며 울게 내버려 두었다. 지영아, 얘기는 나중에 하자. 너무 늦었어. 일단 쉬어야 해. 내일 하루 연차 내고 같이 있으면서 정리하자. 어때? 응.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답했다. 옆에서 같이 자도 돼요? 당연하지, 여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아내를 품에 안으며 지난밤의 일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알았다.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올리자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 일어나 산책이나 가자. 배고픈 상태에선 진지한 얘기 못하겠어. 결국 그들은 함께 샤워를 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유혹이 있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진 참기로 했다. 동네 설렁탕 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은서 이야기와 부모님 댁에서의 일들을 나눴다. 최대한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민준이 입을 뗐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조성훈이 어떤 놈인지 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놈이 며칠 전에 너랑 자고 나서 나를 고민형이라고 불렀다는데 사실이야? 아니요. 그놈이랑 있었던 일 중 가장 끔찍했던 건 붉은 말에서의 그 밤이었어요. 잘못했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 이상은 절대 없었어요. 그녀가 답했다. 널 어떻게 믿지? 어제도 데이트하러 나갔고 술집 일도 숨겼잖아. 그놈과의 관계 전부가 거짓말이었는데. 민주는 이제 끝내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생각해봤는데 제안 하나 할게. 민준이 말을 이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도 받을래? 그녀가 물었다. 정말? 민준이 되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약해요. 당신이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요. 시간과 장소만 말해줘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듯 했다. 완벽한 검사는 아니겠지만 내가 사실을 말한다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려해볼게. 민준이 덧붙였다. 일단 긍정적인 시작이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다음 질문이 가장 힘들 거야.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우리 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속옷 사건은 정말 수치스러웠어. 네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네가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다른 친구들이랑 논다고 거짓말하고 그놈이랑 저녁 먹으러 간 거야. 뒤따를 결과는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 그게 내 가슴을 찢어놨어. 딴 놈이랑 데이트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설명할게. 우선 당신이 프로젝트 맡고 나서부터 계속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인생의 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서 외로웠어. 당신 탓을 하는 건 아냐. 당신이 왜 그 일을 맡았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냥 내 감정이 그랬다는 거야. 우울해하던 차에 지혜 언니 동생 가희가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 딴 데서 사랑을 찾으라고. 당신을 배신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 그냥 당신이 바쁜 동안 내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때 성훈이 나타났지. 그놈은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어. 내 하루가 어땠는지, 가족이나 내 취미는 뭔지,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거든. 그녀는 민준의 반응을 살피며 한숨을 쉬었다. 지혜 언니가 점심때 나를 몰아세웠을 때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당신한테 못 받는 관심을 성훈을 통해 채우려 했던 거야.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과 잘해보고 싶었어. 그날 밤은 정말 내 통제를 벗어났어. 성훈이랑 그 친구들을 초대한 게 아니야. 걔들이 먼저 와 있었고 성훈이 계속 술을 권했어. 당신이랑 있을 때보다 더 취해버렸지. 당신도 아는 그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뒤에 당신이랑 보낸 밤이 너무 좋아서 더 혼란스러웠어. 그놈이랑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당신이랑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그리고 영상 이야기가 나왔지. 당신이 알면 얼마나 화를 낼지 뻔히 보였어. 당신이 술 취해서 딴 여자랑 키스했다면 나도 미쳤을 거야. 게다가 우리 뜨거웠던 그 밤 이후라 당신이 더 의심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또 실수를 했지. 성훈을 끌어들여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그놈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어. 친구들이 못 온다니까 저녁을 같이 먹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했지. 당신이 밤늦게까지 안 올 거라 생각하니까 더 외로워졌고 순간의 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관계의 근간인 신뢰를 내가 깨버렸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세상에. 민주는 일어나 그녀를 꽉 껴안았다. 가볍게 입을 맞춘 뒤 그가 말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가 진심이라면 나도 노력해볼게. 민준과 지영은 한동안 부부 상담을 받았다. 아픔을 공유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 무엇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점이었던 소통을 다시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다. 상담사는 지영에게 호르몬 검사를 권유했다. 31살에 이른 것 같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약간의 호르몬 불균형이 발견되었고 피임약을 바꾸고 치료를 병행하자 상태가 호전되었다.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찾은 건 아니지만 관계는 훨씬 좋아졌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지영은 민준의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다. 검사의 정확성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민준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준은 복싱을 계속했고 지영은 목요일 밤마다 열리는 호신술 수업에 재미를 붙였다. 나중에는 격투기 수업까지 같이 들었는데 지영의 실력이 민준을 압도할 정도였다. 가벼운 스파링은 이제 두 사람의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주 일찍, 예산까지 절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준의 회사는 이제 대기업들과 국방부 사업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부사장 승진 제안이 왔지만 민준은 출장이 너무 잦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신설된 전략 프로젝트 팀의 팀장을 맡았다. 그는 이제 새 사무실과 비서를 두게 되었다. 새로 온 비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미소가 밝아 민준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좌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해 아직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적만 좋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첫 프로젝트 성과급으로 받은 5억 원 중 대부분은 은서의 대학 자금으로 예치했다. 대신 아내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 비용은 남겨두었다. 부모님은 기꺼이 은서를 봐주시기로 했다. 민주는 성훈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성훈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루는 신종 마약인 GHB로 밝혀졌다. 또한 성훈은 유치장으로 가던 길에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 피해자의 오빠였다고 한다.
습격범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되었지만 민주는 매달 그 사람의 영치금으로 5만 원씩 넣어주고 있다.